우리 1997년 한국 경제 외환 위기 시작.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서 1980년, 1990년대까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했지?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냥 쭉 잘 경제 성장을 이루었을까? 아니었어. 중간에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에서 나라가 망할 뻔한 적이 있었어.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 1995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달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여기에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에 가입도 했대. 이 OECD는 뭐냐면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인 기구인데, 대부분이 선진국들이 모인 기구여서 이 OECD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가 선진국처럼 됐구나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정말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이 들어가는 그런 국제협력기구에 들어갔으니 너무 좋았겠지? 네. 그래서 완전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1997년 얼마 후에 날벼락 같은 위기를 맞게 되지. 그게 바로 외환 위기였어. 그럼 이 외환 위기는 왜 생겼고 무엇이었을까 오늘 한번 알아볼 거야. OECD 회원국이 되면 우리가 지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 뭐냐면 외환이라는 건 바로 외국의 돈을 말해. 이 외국의 돈 거래와 무역의 자유화를 보장해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이 OECD에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이 우리나라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를 좀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나라의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자율적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 있지, 은행들, 이런 회사들도 외국에서 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외국 사람들 또는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소리야. OECD에 가입을 했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86년부터 4년간 우리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어.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야? 더 많이 팔았다고. 그래, 맞아. 더 많이 팔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지? 네. 그 우리나라 얼마나 이 자신감이 있었겠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OECD가 돼서 경제가 무역이 자유화가 돼도 우리는 끄떡없어.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거지. 근데 OECD에 가입을 하고 자본시장이 개방을 하면서 외국의 돈이 많이 들어왔겠지.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기업에 이제 막 투자를 하기 시작했겠지? 네. 그렇게 되고 금융이 자유화가 되면 이렇게 경제가 좀 나빠질 수 있어요 라고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었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끄떡없어 이렇게 하고 1995년 3월 말에 이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거지. 그래서 1996년 12월 12일에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 29번째 정식 회원국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하고 막 축배를 들었대. 그런데 현실은 달랐던 거야. 이게 OECD 가입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올라갔지. 한국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나라야. 믿을만해.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도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나라야 라고 외국에서 생각을 한 거야. 그랬겠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싼 가격에 이자를 싸게 해서 많이 빌려준 거야. 외국 좋네. 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너무 좋지. 이득이야. 싼 가격, 싼 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서 사람들에게 많이 빌려주고. 이득이나 그럼 어디 이득? 그래. 이렇게 하니까는 어때? 많이 빌렸겠지. 나열이 말대로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싼 이자만 내면 돈을 막 빌려준대. 이러고서는 엄청 빌린 거야. 그래서 들도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경영을 한 거야. 그럼 우리 경제가 성장했겠네요? 그럼 성장을 했지. 그 돈을 엄청난
많은 작품을 사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 순간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순간 엄청 빨리 성장. 그런데 어때? 갚으려면. 어쨌든 이거는 빚은 빚이야. 언젠간 갚아야 돼. 그치? 그럼 이 많은 돈을 언제? 그런데 1997년 초에 한국에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망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불안한 거야. 어라? 돈 잘 갚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큰 기업에서 무너졌네, 망했네? 이거 내 돈도 띄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지. 외국 사람들이, 외국 기업에서. 그런데 그때 또 하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뭐야? 아시아 전체가 위험한 거 아니야? 내 돈 빨리 회수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럼 우린 돈 이상해져갖고 우리나라 망한. 그래, 맞아. 나유리 말처럼 된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한 거야. 나 돈 돌려줘. 이렇게. 달러로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그걸로 뭘 사고 다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달러로 돌려줘. 너네 한국 돈 말고 달러로 돌려줘. 이래서 달러를 갖고 자기네 나라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그동안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많이 있었겠지? 네. 그런 이 달러를 다 가지고 나가버리면 우리나라에 달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빌린 돈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까? 아니었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갖고 우리나라는 또 물건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또 대출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달러가 많이 줄어 있었겠지. 근데 외국에서 투자했던 사람이 달러 다 줘. 나 가지고 갈래. 이러니까 더 이상 내줄 달러가 없지. 그게 바로 외환이야. 외환. 외국의 돈에 때문에 위기가 생겼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달러는 가치가 높아졌겠지. 점점.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은 많은데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었으니 달러의 가치는 높아졌겠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돈,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한 1180원, 1190원 정도 해, 지금. 근데 이 당시에는 1900원까지 올라간 거야. 굉장히 높이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아주 많이 줘야 결국 1달러 하나랑 바꿀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의 가치가 팍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1997년에 7년 이전에는 우리가 돈을 빌리잖아? 그럼 이자를 줘야 되지. 빌린 그 외국에다가. 그랬을 때 원금은 특별히 안 줘도 이자만 잘 주고 있으면 원금은 그래 조금 더 나중에 갚아도 돼. 이렇게 연기를 해줬어. 그런데 갑자기 1997년에 아니야, 불안해. 원금까지 다 갚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원금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나라가 망할 뻔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러면 문제는 뭐야? 다른 데에서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갚았어야 됐겠지? 그게 바로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갚았냐면 IMF라는 곳에서 돈을 빌려 갚은 거야. IMF가 뭐예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해서 세계 무역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야. 그러니까 이 IMF는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돈이 힘들거나 무역에 이러는데 힘들 때 돈을 좀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은행 같은 곳이야.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려서 외국의 돈을 갚았어. 그러니 IMF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너네 나라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마, 저거는 하지마 막 간섭이 심해졌겠지.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일본한테 이렇게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았을까 싫었을까? 싫었지. 싫었으면 어떡해? 이 IMF 돈을 빨리 갚아야 우리가 간섭을 안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 돈을 갚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어? 뭔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갚을 수 그럼 있겠지. 어디에다가 설치해야지? 수출을 하려면 결국 기업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 다 갚아가고 이렇게 돈이 없으니 기업에도 돈이 없겠지. 그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지. 되니까. 그래. 이 악순환이 되니까 이때 당시에 뭐를 했냐면 금 모으기를 했어. 금? 응. 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 있는 돌반지, 금반지, 금비녀, 하여튼 목걸이, 반지 죄다 갖고 나라에다가 좀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런 빚은 사람들한테 다리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나율이 말이 맞지? 우리는 금을 그럼 그냥 공짜로 줘?
아니야. 그걸 주고 다시 갚아야 하잖아요, 그치. 전부 다. 우리는 돈을 그러면 금을 팔고 나는 돈을 받아야 되지 당연하지. 네.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 나라가 위험하니까 다들 빨리 금을 갖다가 나라한테 주세요 하니까 그냥 공짜로 나라에 금을 다 준 거야. 자기들도 살아야 하니까요.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린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국민도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때 금을 그냥 돈 받지 않고 공짜로 나라에 그럼 다 준 국민들은 거야. 돈이 없어지잖아요. 돈이 없어도 일단 나라부터 살리자. 이런 마음이었어. 1998년도 1월부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금을 다 그냥 막 내놓은 거야. 일단 나라부터 살립시다. 우리 금을 다 내놓읍시다. 이래갖고 이거 싹 모아가지고 외국에 갔다가 판 거야.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왜 금을 모았을까? 우리나라의 돈은 이미 가치가 없어. 그치? 그러니 외국에 갔다가 팔 수도 없지. 우리나라 돈은. 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금이야. 금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높건 상관없어. 그래서 이 금을 다 모아갖고 얼마나 많은 금이 모였는지 그럼 이때 엄마도 당시에 모았으니까 엄마도 그때 부자였어요? 아니 그때 부자는 아니었지만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금을 작은 금이라도 반지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다 모아갖고 다 갖다가 줬어. 나라에. 집에 있는 걸 다 들여갔고요?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다 나라에다 그냥 준 거야. 일단 나라부터 살립시다 이러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다 죽는 거니까 그래. 우리도 다 먹는 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자기도 살자. 이런. 그래서 이때 IMF 돈을 2년 한 7개월, 2년 반 만에 이 금으로 해서 IMF에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어. 대단하지 우리나라.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다시 시작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엄청 단결심도 좋고 협동심도 좋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힘이 뛰어난 거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망할 수도 있었던 이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지금도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많은 나라들이 경제의 위험을 겪고 있지.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는. 맞아. 이럴 때에도 우리는 옛날의 과거를 생각해야 돼. 네네. 오늘 그래서 옛날의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으로 대비책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예전 외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